현장 영상 해설로 함께하는 최고의 요리 비결. 요리에 대가가 출연하여 알려주는 음식의 제조 비법. 또 하나에는 한국영상해설협회. 땀이 줄줄 기력이 달리는 한여름엔 역시 이열치열 요리. 진하게 끓인 소고기 육수로 만드는 얼큰한 보양식 레시피. 고사리와 토란대로 구수함은 물론 대파로 시원함을 더한 육개장부터 오이의 아삭한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한다. 매콤하면서도 깔끔한 양념으로 버무린 소를 가득 넣은 오이 소박이.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최진은 요리연구가의 매력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쑥색 남색 남방을 입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습니다. 최진은님을 향해 박수를 치며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요즘 너무 습해서인지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줄줄 흐르는데요. 그렇죠. 이럴 때 정말 잘 먹고 다녀야 되죠. 네, 맞아요. 네. 무더운 여름일수록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요리를 먹게 되면은 훨씬 더 건강에 좋겠죠. 맞아요. 오늘은 육개장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거와 함께 우리 밥 반찬으로 잘 어울리는 오이소박이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개장 한 그릇이면 따로 보양식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네.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나물도 맞습니다. 들어있고요. 골고루 다 영양가 들어있죠. 네. 예. 먹으면서 시원하다 소리도 절로 나오고. 맞습니다. 자, 보양식이 되는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육개장 주재료 4인분, 불린 고사리 130g, 숙주 150g, 불린 토라대 130g, 달걀 1개, 대파 60g, 소고기 양지머리 400g, 물 2리터 10컵, 참기름 1큰술, 양념재료 다진 대파 1큰술, 다진 풋고추 1작은술, 어슷썬 풋고추 약간, 다진 홍고추 1작은술, 어슷썬 홍고추 약간, 고추장 2분의 1큰술, 후춧가루 약간, 다진 마늘 2큰술, 고추기름 2큰술, 참기름 1큰술, 고춧가루 2와 2분의 1큰술, 국간장 2큰술. 자, 이열치열 육개장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재료부터 손질해 볼까요? 네, 먼저 고기를 한번 이제 볶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은 쇠고기를 좀 준비를 한 것은 그냥 국거리용 양진머리 좀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진머리를 준비한 것은 약간 지방층도 있고 또 국을 끓였을 때에 적당하게 부드러움과 함께 육질도 살아있어서 아주 맛있는 그런 국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진머리 국거리 준비했는데요. 바로 불을 켜자마자 이렇게 참기름을 넣고요. 회색의 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있습니다. 참기름과 동시에 너무 많이 열을 올리지 말고요. 참기름을 넣지 많은 양의 잘게 썬 고기를 넣고 있습니다. 고기 많이 예. 준비하셨는데 오늘 몇 인분 하는 거죠? 400g 정도 고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몇 인분 정도 하는 거죠? 예. 뭐 요걸 인분으로 굳이 따지자면 한 12인분 정도, 12그릇 정도는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근데 요거 반 정도로 하셔도 되는데요. 네. 반 정도보다는 고기는 만약에 반으로 할 때 그럼 200g만 넣지 마시고요. 한 300g 정도 고기는 넣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300g이어도 그럼 6인분이네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왜 넉넉하게 말을 했냐면요. 예.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끓여서 먹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더운 여름날 한번 끓여서 소분을 해서 놔뒀다가 냉동해도 되니까. 그때 드시는 게 아주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 국 같은 거는 조금 끓이면 맛이 잘 우러나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좀 넉넉하게 끓여야지만이 맛이 잘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볶은 다음에 찬물을 넣고요. 찬물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찬물을 넣어야 됩니다. 물 많이 들어가네요. 예. 2리터 정도 딱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딱 2리터예요, 지금. 예. 그래서 2리터를 넣고 끓어오르면은 거품을 걷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거품을 걷어내고 난 다음에 그게 꿀팁이군요. 예. 불을 줄여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기가 오늘처럼 이렇게 좀 잘잘하게 썰었을 때는 굳이 40, 50분 안 끓여주셔도 돼요. 한 25분 정도. 한우보다는
수입산 고기를 이용할 때는 조금 더 끓여주시는 게 냄새가 좋아요. 좀 나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뚜껑 열고 끓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머지 오늘 들어가는 채소류들이 숙주, 고사리, 지금 토란대가 있는데요. 이걸 각각으로 다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끓고 있는 물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끓고 있는 물에다가 대지색 냄비에 고사리를 물이 먼저 끓고 한번 있습니다. 데쳐보도록 하는데요. 네. 고사리는 물에다가 넣어서요. 한번 밤새게 고사리가 데쳐지고 있습니다. 할지라도 사오셔서 한번 이렇게 데쳐주시는 게 좋아요. 네. 데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찬물에다가 담궈서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찬물에다가 바로 건져가 주시고요. 고사리 데친 물에다가는 여기 토란대를 한 번 더 데쳐주도록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오. 그대로 데쳐줘도 되는데요. 옅은 밤새게 토란대가 데쳐지고 있습니다. 데치시면 안 돼요. 음. 예.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에다가 끓고 있는 물에다가 토란대까지는 괜찮다. 토란대까지는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같은 급길이라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토란대도 끓고 있는 물에다가 데쳐서 이렇게 찬물에다가 한번 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주를 한번 또 데쳐보겠는데요. 이럴 때 끓고 있는 물에다가 이제 숙주를 좀 넣어서 콩나물보다 머리가 작은 숙주가 데쳐지고 있습니다. 데치는 이유는 네. 채소에 들어있는 수분도 빼면서요. 채소가 가지고 있는 강한 맛. 만약에 저희가 파 육개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파도 데쳐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오. 저희는 오늘은 파가 그닥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넣는데요. 파는 잘라서 데쳐주시는 게 좋고요. 고사리나 토란대는 이미 데친 다음에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 안에 있는 향들이 좀 덜 빠지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숙주도 냉수에다가. 다 냉수에다가 넣어주시는데요. 데칠 때 주의할 점은 숙주도 반드시 비린내가 나지 않을 때까지 살짝 삶아서 데쳐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하게 다 준비를 하신 다음에요. 저희가 각각으로 물기를 좀 제거를 하고요. 네. 그릇에다가 옮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으로 채반에 받쳐서요. 물기를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제가 짜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맨손으로 데친 토란대를 짜주고 있습니다. 잡아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고사리도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도 이렇게 물에 넣고요. 네. 요거는 뭐 짠기보다는 이렇게 수분을 좀 제거를 해서 고사리. 몸에 좋은 네, 고사리. 고사리 몸에 좋죠. 저도 고사리 참 좋아해요. 네. 예. 스님들은 고기 대신 먹는다는 고사리.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숙주도 짜주시고요.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상태로 파는 재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다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음. 파니까 그거 사와가지고 또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자리 보세요. 너무 많이 나와요. 끓고 있는 육수에서 예, 국자로 예. 거품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이제 걷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걸 지금 제거해야 보시면은. 맛도 맑아지고 그럼요, 향도 그럼요. 없어지고. 그럼요. 그리고 또 재미나게도 아까 왜 더 깔끔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볶을 때 넣었던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별로 그거 한 것들 다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국물을 건져내면 이렇게 밝고 맑네요. 깨끗하게 이렇게 국물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아주 좋은 상태의 그 쇠고기국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끓고 있는 동안에 저희 재료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데쳐낸 각각의 채소가 준비됐죠. 네. 이제 요것들을 이제 손질을 해볼 텐데요. 먼저 토란인데요. 토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굵을 수가 있어요. 네. 굵은 것들은 이렇게 한번 찢어주시는 게 좋아요. 토란대를 손으로 찢어주고 있습니다. 다 안 찢으셔도 돼요. 너무 굵은 거는 맛이 간 속으로 배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고 좀 굵은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거에다가 약 한 2, 3cm 정도로 이렇게 덤성덤성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길게 딸려오지가 않거든요. 네. 2, 3cm 하더라도 나중에 보게 되면은 길이가 길어요. 이렇게 접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란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사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한 덤성덤성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끝부분은 조금 더 짧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사리는 4, 5cm 간격으로 잘라 주었습니다. 또
저희 숙주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짧게 잘라주게 되면은 그 끝이 너무 짧아서 그냥 육개장의 국에 좀 재미없거든요. 지저분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냥 바로 사용해 예.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 양념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바로 제가 양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이 채소들을 버무리는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 국에다가, 끓는 국에다가 넣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투명 유리볼에 손질한 야채들을 넣고 있습니다. 숙주, 그리고 파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넣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가장 먼저, 그러니까 국간장 좀 국간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구나. 네,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요. 중간 사이즈 고춧가루.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참 육개장 하면은 고추기름. 고추기름. 과거에 궁중에서는 육개장을 먹었어요. 근데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요. 참기름에다가 이 고추기름을 냈어요. 참기름에다 고추기름을 내서 그냥 그대로 다 넣었어요. 예. 자, 이제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 마늘. 그다음 여기에 고추장이 들어가네요. 고추장 조금만 넣으시면 되겠어요. 한 2분의 1 큰술 정도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춧가루 좀 넣어주시고요. 예. 다음 여기에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요런 것들을 네. 좀 다 넣는데 여기엔 특별하게 저희가 풋고추, 홍고추, 파 다진 거 요거 3가지 꼭 네. 넣어서 전 요걸 넣는 게 이 육개장의 아주 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넣어- 비법이십니다, 그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마지막에 참기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닐 장갑 잠깐 하나 드릴까요? 주시면은 제가 조물조물하게 한번 주물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야채에 양념을 버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나물 각각의 간도 배고요. 육개장이 훨씬 더 맛있어요. 이게 예. 국물 안에서 그냥 넣는 재료에 게 간을 아니라 하다 보면 재료 따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버무린 다음에 오래 두지 마세요. 버무리자마자 지금 고기가 끓고 있는 이 육개장 있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끓고 있는 국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네. 네네. 요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냥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정도 끓고 있는 육수에 버무려진 야채를 넣고 있습니다. 육개장에는 고기를 찢은 고기가 들어가서 먹다 보면 고기가 따로 질기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작게 썰으셔가지고 예. 후루룩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요 상태에서 15분에서 20분 끓여주면은 정말 맛있는 상태의 지금 육개장이. 15에서 20분 정도 끓여주는 게 또 끓여줘요. 중요한 팁이군요. 예. 자, 그럼 이 상태로 15에서 20분 정도 끓여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네. 요즘에 마라탕 왜 먹는지 20분이 이해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매운 요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맞아요. 아. 여기에다가 좀 더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예. 청양고추 좀 썰어 넣어도 되고요. 그 고춧가루 넣을 때 예. 청양고춧가루. 아. 그러면 뭐 마라탕보다. 아, 청양 고춧가루도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야, 지금 네. 향이 정말 맛있는 매운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고추 기름으로 인해 붉은 기름이 육수 위에 떠 있습니다. 홍고추, 풋고추를 넣어줘. 그다음 이제 간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간은 이제 국간장으로 이제 간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좀 끼웠잖아요. 참기름. 예. 간 아까 우리 했는데 만약에 간이 조금 안 맞으면은 이제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좀 더 해주시라 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끓고 있잖아요. 요 끓고 있는 데다가 아까 이제 줄란을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양이 많은데 계란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1인분 푸른 달걀물을 둘러주고 있습니다. 뭐 많이 넣고 싶으시면 2-3개를 넣으셔도 되는데 요 정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약간 느낌만 예. 있게 안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줄란을 친 다음에 요거 가져가서 저희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향이 진짜 굉장합니다, 오, 지금. 예. 이게 어떡하지? 정말 향이 좋네요. 예. 아. 여름철에 이 한 그릇에 예. 보약 같은, 보양식 같은 그런. 와, 이거 아침에 먹어도 맛있고, 점심에 먹어도 맛있고, 저녁에 술안주로 해도 맛있는 맛입니다. 예. 향이. 예. 이 정도면은 뭐 10인분, 12인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5인분, 6인분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런가요? 완성된 육개장을 하얀 대접에 담고 있습니다. 네. 배가 터질 때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개장은. 아, 그렇군요. 어우, 전 진짜 육개장 킬러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너무 잘 됐네요, 오늘 메뉴. 예.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깊은 향이 올라올까요? 예. 이렇게 이제 담아주시고요. 아까 썰어 놓은 파.
자, 이렇게 홍고추, 풋고추를 대파, 홍고추, 풋고추를 고명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뜻도 되겠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육개장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육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물을 붓고 센 불에 끓어오르면 거품을 걷어낸 뒤 중불에 25분 정도 끓여주세요. 끓는 물에 불린 고사리, 불린 토란대를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줍니다. 끓는 물에 숙주도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주세요. 데친 토란대는 손으로 찢은 뒤 2에서 3cm 길이로 썰고 데친 고사리는 4에서 5cm 길이로 썰어줍니다. 토란대, 고사리, 길게 썬 대파에 국간장, 고춧가루, 고추기름, 다진 마늘, 고추장, 후춧가루, 다진 풋고추, 홍고추, 대파를 섞어 양념을 해주세요. 끓는 육수에 양념한 재료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 15에서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어슷 풋고추, 홍고추를 넣은 뒤 참기름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육개장에 달걀물을 둘러가며 넣고 불을 꺼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육개장을 담고 송송 썬 대파, 어슷 썬 풋고추, 홍고추를 얹어주면 육개장이 현장 영상 해설사 김동주였습니다. 본 영상은 서울특별시 지원 시각장애인 문화생활 영상 해설 지원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최고의 요리 비결 프로그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영상해설협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해설로 함께하는 최고의 요리 비결 시청 즐거우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